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저희가 음식 영상 좀 많이 찍었잖아요. 제일 최근 영상 중에 이제 항암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걸 찍었었는데 어떻게 먹느냐 방법에 대한 영상은 그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정말로 잘 못 먹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 환자들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서 먹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중에는 안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해 드리면서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지 또 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끝에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담은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서 제공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중에는요,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 죽이면 좋겠지만 정상세포들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아주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입안에 있는 점막세포, 장에 있는 점막세포, 그리고 골수세포들,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도 빠지죠, 입도 헐죠, 설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수억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손상을 받은 정상세포들이 원래대로 다시 복구되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세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렇게 영양을 잘 유지를 해야 부작용에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체력도 유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항암으로 인한 세포 손상 때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구토도 나고 또 입맛도 완전 변합니다. 그리고 설사라든지 식욕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에 당연히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들어봤던 저지방 또는 채식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떻게 조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미각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또 구역감이 너무 심할 때에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잘 먹는 게 중요한지 제가 과학적 근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연구에서요, 항암 치료 중에 몸무게가 5% 이상 감소된 환자들은 굉장히 항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근감소증, 이거를 이제 의학 용어로 살코페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살코페니아가 있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의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먹고 영양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각 저하 시에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욕이 없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게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맛을 꼭 느끼려고 하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셔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식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도는 맛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평상시 먹는 음식만 꼭 고집할 게 아니고 이 음식 저 음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떤 달콤한 음식, 짭조름한 음식 또는 시큼한 음식 이렇게 맛을 보다 보면 요 맛은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평상시 먹는 것보다 많이 드시고 다른 음식들보다 많이 드시면 그나마 좀 보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무리 식욕이 없고 뭘 못 먹더라도 여러분 탈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맑은 국물도 좋고요, 미음도 좋고 아니면 전해질 음료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부드러운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 달걀찜, 생선조림, 닭가슴살, 죽 이런 것들이 그래도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고요. 교수님 근데 식욕이 없는데 닭가슴살, 두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억지로라도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음식들은 사실은 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식욕이 아주 좋을 때도 그런 음식들이 막 이렇게 맛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백질을 보충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도 드시지 말고요. 조금씩 소량씩 해서 그런 음식들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선 중요한 게 공복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막 속이 메스껍고 하니까 아예 안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공복인 상태가 더 구토감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위가 비어 있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면서 그 위산 자극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역감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량씩이라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팁으로 크래커를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공복감이 느껴질 때 한두 개 정도 먹든지 아니면 뭐 바나나를 그때마다 이제 한 입 정도 먹든지 하는 게 아주 심한 공복감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토, 구역감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냄새가 굉장히 역겹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적은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차갑거나 미지근한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좀 열기가 있고 한 음식들이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온도가 약간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냄새가 적고요. 그리고 때로는 조리할 때 많은 이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볶고 또는 튀기고 하는 것들보다는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조리를 좀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게 냄새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기 양념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가 먹었을 때 위에서 그 배출 시간을 좀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이 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이게 이제 구역감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음식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식사 후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운동도 중요한데요.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이 위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역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텐데 잘 실천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이걸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식사 후에 조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분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서 좀 구역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수분을 자주 마시되 조금씩 소량씩 마시는 게 몸에 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생강차가 항구토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생강차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강차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뭐 얼음물, 전해질 음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냄새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요. 우리가 조리할 때 또는 식사를 할 때 냄새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좀 역겨운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토, 구역이 심하신 분들은 조리할 때 또는 식사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음식의 종류를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얘기하는 게 참크래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드시는 거, 또 누룽지, 카스테라. 이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밀크쉐이크 같은 거. 이제 너무 뜨거운 거를 먹으면 오히려 더 울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위가 비지 않도록 중간중간 계속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을 못 느낄 때 또는 이제 미각 저하 시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되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입맛을 모르겠어요. 또는 뭐 입에서 무슨 쇠 냄새가 나요.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오늘 좀 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신맛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맛은 침 분비를 자극하고 미각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신맛이 나는 뭐 레몬즙, 오렌지, 식초 소스 또는 유자차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 침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맛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이 냄새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각 자극을 통해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한번 써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맛이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냄새, 어떤 음식의 향은 맡을 수 있는 이제 후각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후추, 바질, 뭐 레몬그라스, 뭐 참기름, 마늘, 향이 나는
이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 맛을 이제 입으로가 아니고 코로서 이제 향을 맡으면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데요. 입에서 막 금속 맛이 난다라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술 맛이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요, 금속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금속 식기를 사용할 때 금속 이온이 어떤 미세한 전기 전도가 이 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감각을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속 식기를 사용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차가운 음식으로 냄새나 잡맛을 좀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음식은 오히려 금속 맛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약의 냄새를 좀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냉죽, 냉파스타, 샐러드 같은 이런 좀 차가운 음식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쇠고기는 금속 맛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쇠고기보다는 차라리 뭐 닭가슴살, 뭐 흰살 생선, 달걀찜, 두부 같은 이런 이제 순한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맛이 느껴지거나 또는 이제 맛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는요. 입안에 어떤 이 맛을 느끼는 이런 세포들이 뭔가의 어떤 이제 분비물이나 아니면 항암제들이 좀 잔여물들이 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식전 식후에 좀 이렇게 잘 헹구어 주는 게 좋다. 팁을 좀 드립니다. 식욕이 없을 때 먹방 같은 것도 도움이 안 되나?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맛있게 먹는 예, 거를 유튜브에 많으니까. 네, 그 쯔양인가? 우리 환자들 중에 같이 이렇게 병실에서 쯔양 먹는 거 보면서 이제 드시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먹방 유튜버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진짜로. 긍정적인 네.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예, 예. 효과로. 예. 약간 대리 만족도 약간 되면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암정복TV에 소개해드린 음식과 관련된 책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암치유 건강식단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들의 의료진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단체 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전문가 그리고 한쪽은 또 음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협업, 콜라보를 통해서 이 책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이제 암 치유 건강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통해 암을 치유하자 이런 약간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항암 중에 특정 증상으로 인해 잘 드시지 못할 때 우리 어떤 메뉴를 먹는 게 좋을까, 어떤 레시피로 조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독성 있게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런 음식 사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음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레시피도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가지면 거의 모든 증상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예,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증상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해당되는 증상을 여기서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음식을 뭐 준비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가 힘들 때 여러분들만의 먹는 노하우가 혹시 있다면 댓글로 짧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성껏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이 책 암치유 건강식단 그리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암치유 생활 100과를 5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가 다른 환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